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주요 왕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흐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를 적극 활용해서 해당하는 왕들의 디테일한 업적을 뭡니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되 이번 시간은 뭡니까? 태조부터 광종 때까지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 태조입니다. 자, 건국 초기의 과제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호족세력 통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뭡니까? 고려가 다시 분열하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할 때 호족세력 통합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호족들을 포섭해서 지배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 뭡니까? 다시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됩니다. 자, 지배층 편제. 골품제가 해치된 뒤 지배층을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마련하여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취체제, 세금제도입니다. 자,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조세제도를 재조정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번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중국의 다른 왕조와 좀 비교할 때 중국의 왕조들 경우 뭡니까? 뭐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보면 뭡니까? 단명, 금방 망하는 왕조들이 있지. 금방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뭡니까? 이런 건국 초기의 과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세웠는데 뭡니까? 다시 뭐 건국한 왕 그 다음에 다시 막장이 돼서 다시 분열한다거나 뭡니까 지배 세력이 엎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뭐 여러분 고려라든가 조선이 오래간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민생한 정책, 수취체제, 세금제도입니다. 개편. 태조는 이건 왕건의 생각이에요. 후삼국 분열이 신라 사회 모순, 지방 세력의 대두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는 거지. 후삼국 분열의 혼란의 근본 원인 왕건이 생각한 건 뭐냐? 그건 뭐야? 답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제도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가니까 뭡니까? 국가가 붕괴한다는 거지. 자, 경제 모순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조세율, 세금을 걷는 비율을 조정합니다. 자,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취민유도. 여러분, 이 취민유도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고요. 슬로건이에요. 일종의. 어떤 거야? 취민. 백성에게 세금을 취할 때는, 그러니까 거둘 때에는 유도,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슬로건으로 딱 내걸고 호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제도를 조정해서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춥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10분의 1이에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뭡니까? 그것보다 더 걷었던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취민유도. 수취할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유교적 민본 이념의 냄새가 좀 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세력과의 횡포 금지. 자, 공신과 호족의 횡포를 금하는 조서를 반포했다.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자, 흑창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 파트랑 결합을 하는데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게 흑창입니다. 자, 뭡니까? 보시면 태조 때 뭡니까? 태조 때 흑창이다. 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성종 때 의창이 된 다음에 고려시대 내내 의창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뭡니까? 빈민구제 제도는 의창입니다. 의창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조를 묻는 거니까 태조가 만든 건 흑창이라는 거지. 그래서 춘궁기의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에 갚겠다. 흑창을 설치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왕건이 의창을 설치했다면 틀려요. 의창으로 이름을 바꾼 건 성종이고요. 왕건이 만든 건 흑창이야. 요걸 바꿔내는 겁니다. 요건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비의 방. 전란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기도 했고요. 민신 수습. 백성들이 믿는 불교와 풍수 지리서를 존중합니다. 불교 제례의 관습을 중시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 그래서 연등회 불교 행사고요. 그다음 뭡니까? 팔관회. 불교가 가미되어 있는 뭡니까? 종합축제예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거행했다라는 거 뭡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호족세력 통합정책이다. 정략결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대체로 왕건의 통합정책의 주류는 온건책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깊게 다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력 호족에게 따님을 제게 주시고 나의 장인이 되어주세요 해서 뭐야? 우리는 에브리바디 한 가족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태조의 혼인정책, 그래서 유력한 가문들 쭉 나와있죠. 그래서 20여 호족과 결혼했다. 그래서 부인이 29명이고요. 자녀가 25남 9녀예요. 그럼 여러분, 왕건은 능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장인들이 자 왕건의 통제에 있는데 문제는 뭐야? 왕건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되죠. 왕건이 죽은 다음에 뭡니까? 왕건의 아들은 뭡니까? 어리거든. 그럼 나는 왕건을 존경하지만 왕건의 아들을 꼭 존경해야 될 이유는 없고 어떤 거야? 이럴 바엔 뭐 하는 거야? 자녀가 25남이니까 내 손주, 내 외손주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뭐야? 이후에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조 때에는 유력한 정책인데 뭡니까? 이후에 어떻게 돼요? 태조가 죽은 다음에 싸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왕조를 처음 개국한 이후에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 다음에 사성정책입니다. 유력한 호족에게는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의 예부와 박유가 찾았을 때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명주 호족으로 태조에 굴복하던 김순식이 귀순했을 때 왕시성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씨를 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도 왕씨니까 우린 에브리바디 한 가족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리를 흡수합니다.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정치 제도를 뭡니까? 일정하게 마련했고요.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뭡니까?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 다음 지방 통치위 이거 별표치신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려 때부터 고려 초에 뭡니까? 신라 때부터 지방의 세력을 펴고 있던 뭡니까? 성주나 호족을 뭡니까? 포섭했지. 그래서 호장과 부호장의 향리,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벼슬아 치니까 향리예요. 향리의 벼슬을 주어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통해 뭐야? 지방자치예요. 어떤 거야?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게 뭡니까? 뭐 호장이나 부호장이라는 벼슬을 준 다음에 그 지역을 알아서 지배해서 뭐야? 거기는 뭐야? 호족 연합정권인 거예요.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관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역분전입니다. 이건 경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후삼국 통일 이후에 인품은 말 그대로 인간성. 너 착하니까 땅 줄게 이런 겁니다. 대체로 이 인품은 뭐야? 옆에 있는 충성도 이거랑 묶여있죠.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왕건을 도와줬다. 그럴 게 뭡니까? 지급하는 겁니다. 공로의 대소를 뭡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신들에게 지급한 토지가 역분전이고요. 새 지배층의 경제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호족들의 견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했는데 우선 기인 제도 이건 쉬워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거야? 인질 제도예요. 근데 제도의 이름은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상수리 제도에 따르면 틀리지.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리한 건데 고려시대 명칭은 기인 제도예요. 이걸 바꿔낼 때 골라내셔야 됩니다. 운영은 지방의 향리 자재를 수도에 데려다가 지방행정의 고문에 응하게 하는 뭡니까?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질이라고 해서 홀대하진 않습니다. 지방의 향리 자재를 뭡니까? 수도에 데려다가 뭡니까? 잘해주죠. 잘해주면 우대받은 뭡니까? 그 자재가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뭡니까? 중앙정부의 말을 따르겠지. 이런 겁니다. 정말 적대적인 원수의 무슨 인질이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인질은 보통 좀 잘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 무슨 뭐 고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각 지방별로 인질 데려와서 잘해주죠. 그다음에 막 잘해주고 와 너 좋아한 다음에 걔가 가면 뭐가 돼? 생 로마파가 되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심관제도입니다. 자, 운영은 중앙에 거주하는 고관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아웃라인 좀 설명했는데 어떤 거야? 예를 들면 뭐야?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있다. 국무총리의 고향이 또 안동이다. 다른 뭡니까? 국무총리가 고향이 안동이니까 그 당시에 서울인 개성으로 중앙으로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 중앙관리예요. 중앙관리입니다. 근데 어떤 거야? 이 중앙관리. 중앙에 있는 고관은 뭡니까? 자,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겸직시키는 거죠. 너는 중앙의 국무총리 겸
니네 고향을 담당하는 사신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명해서 부호장 이하 향리의 임명권을 줘요. 그래서 니네 동네 유력자들 뭡니까? 네가 관리하라는 거지.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뭡니까? 연대책입니다. 그럼 뭐 의미하는 거냐 뭡니까? 자, 고향이 안동입니다. 국무총리가 고향이 안동인데 만약에 고향 안동 지방에서 뭡니까? 중앙정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안동 지방에서 막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안동 지방에서 큰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국무총리에게 같이 책임을 물어서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거야? 그럼 내가 국무총리예요. 야, 지금 전화가 심기가 안 좋으니까 고향 사람들아, 우리 이번에 개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좀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뭐야? 중앙에 있는 고관이 뭡니까? 중앙의 분위기를 지방에 전달해서 뭐야?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우리 동네 애들이 출세를 못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심관 제도는 뭡니까? 신분의 구별, 부역의 조달, 풍속의 교정, 향리의 감독 등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계승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양수와 경제소, 이건 조선시대 문제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가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연대 책임제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를 뭘 묻는 거냐면 중앙의 고관을 겸직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물어본 적이기 때문에 역시 자세하게 좀 알아주시는 편이 좋은데요. 근데 정작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인제도와 사중간제도 박스로 이렇게 쫙 지신 다음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올라라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왕거를 묻는 거지. 그 다음에 사심관과 기인이다. 그래서 이걸 박스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태조 18년에 신라왕, 신라 마지막 왕입니다. 경순왕이 항복해오니 뭡니까?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했다.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뭡니까? 경주 지방에서 트러블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의 마지막 왕이 뭡니까?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연대 책임제입니다. 한가는 이에 비롯되었다. 두 번째, 국토에서 향리 자재를 뽑아 서울의 인질로 삼았다. 그 당시 서울은 개경이죠. 자, 이를 기인이라 했다. 이걸 박스로 지시한다 뭡니까? 태조를 묻는 거예요. 물론 출제할 때 우리가 태조 이건 지우고 문제를 내죠. 자, 다음에 북진정책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 초반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초반이기 때문에 의욕이 매우 넘쳐요. 고구려 계승의식. 자, 태조는 고구려 계승자한테서 고려입니다. 고려. 자, 서경 배배를 빡빡빡 친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평양입니다. 고구려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력한 북진정책입니다. 어떤 거야? 옛날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지. 여기에 뭡니까? 거점을 만들어 놓고 뭐야? 다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라 라는 거예요. 북진정책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주성. 태조는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뭡니까? 천수란 연호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입니다. 이것도 뒤에 외교 파트에 따로 나오는데 만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에서 선물을 낙타이지 낙타.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지. 낙타를 선물로 보내니까 뭡니까? 거란 같은 도리가 없는 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뭐야? 낙타를 만부교에 묶어서 굶겨 죽여요. 이게 만부교 사건이다. 낙타들이 좀 불쌍하긴 한데요. 낙타가 무슨 죄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북진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세력인 거란의 강경한 정책을 취재했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은 후대왕들에게 계속 계승됐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니네랑 안 하겠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도 뭡니까? 불교를 믿고요. 망건도 불교를 숭상했고요. 해서 뭡니까? 보통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때 그만큼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거란과 거리를 멀리 하려고 했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타를 개성의 만부교 아래 굶겨 죽겠다. 사실은 또 섬으로 귀양보래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발해 유민포섭, 옛 영토 수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요. 영토학장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태조 말년에 이르러 청천강에서 영흥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건 어떤 거예요? 통일신라가 뭡니까? 대동강에서 뭐야?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죠. 뭡니까? 태조 왕건이 뭡니까? 청천강에서 영흥입니다. 위로 좀 올라간 거예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숭불정책. 이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옵니다. 배필 빡빡빡 친다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 정책은 뭐냐면 고려가 망할 때까지 유지된 정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진정책
중간에 올라가다가 유목민족과 싸우다가 막히면 포기되지. 근데 순불정책은 끝까지 가요. 불교와 전통의 관습을 중시합니다. 민심 수습, 왕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고요. 연두엽 8권입니다. 태조가 후대왕이 지켜야 될 방안을 취하는 훈요 10조. 태조 왕건의 유훈입니다. 유훈. 여기서는 불교를 숭상해서 연등 행사를 성대하고 민족의 전통적 제전인 8관을 열도록 했다. 읽어보시고요. 사찰 건립, 법왕사, 왕수사, 흥국사, 개태사. 사찰을 건립했는데요. 예전에 아주 문제를 더럽게 낼 때는 뭡니까? 왕건이 세운 절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사찰 정비, 조선의 비보설을 이용해서 전국의 사찰을 정비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뭡니까? 급수가 좀 높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설, 풍수사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어떤 거냐면 명당짜리. 풍수가 여러분 아시겠죠? 풍수가 명당을 찾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풍수지리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중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확률상 뭡니까? 완벽한 배산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넓으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중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거야. 배산임수의 명당 지형인데 모양이 조금 좀 부족해. 안에 뭐 끄트머리가 좀 휘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옵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거기에 뭐야? 거기에 불상이나 절탑을 세워서 옵니까? 어떤 거요? 좀 부족한 풍수를 보충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비보설입니다. 이건 이 비보설은 뭡니까? 우리나라 풍수의 특징입니다. 이건 특수성이에요. 중국엔 이런 비보설이 없대요. 우리나라의 풍수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뭡니까? 뭐 사찰이나 이런 걸로 뭐야? 부족한 명당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록사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올라갈 때 뭡니까? 뭐 옳은 거였어요. 옳지 않은 게 너무나 뻔한 거여서 뭐 그런 식의 보기로 나온 적 있습니다. 불교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승적을 관리하겠다. 고려의 불교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왕권의 안정, 정계와 개별기색의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배별 빡빡빡 친 다음에 이건 아셔야 돼요. 태조가 관리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다. 관리들이라면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현재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정계와 개백요소 할 때 왕거를 묻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현재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거 뭐야? 이런 책을 왕건이 직접 썼다라는 기록만 있는 거지. 책 자체는 없어요. 그 다음에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정책 추진과 불교 숭상 등 후대왕이 지켜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 나의 후손이 되는 왕들은 뭡니까? 나의 유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 신라 말 고려 초에 문화사상계 복합적 동향이다. 여러 사상이 좀 짬뽕돼 있고요. 자, 목적은 왜 이런 식의 유언을 남겼느냐? 왕권의 강화, 불교의 숭상, 풍수, 지리설, 신봉 등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하고요. 후사에 대한 계속적 직권을 확보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훈요10조입니다. 시험에 가장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게 뭐냐? 훈요 10조 일부를 보여준 다음에 이 왕이 뭐 했냐 이런 거예요. 이따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럼 보시면 훈요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1조 뭐 국가의 대업은 재불 여러 부처의 호의와 지덕에 힘입은 것이니 불교를 형성할 것. 홍불정책이죠. 네, 2조 3조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거란과 같은 야만국 풍속을 배격할 것. 5조가 서경, 평양은 지덕이 순조로운 곳이니 이를 중시해라.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걸 이렇게 묶어. 그럼 이건 무슨 정책이냐라고 묻는 거야. 무슨 정책이에요? 북진 정책이죠. 그 다음에 6조 연등의 8관회 등의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마라 되어 있고요. 8조가 가끔 나옵니다. 차연이남 공주강 밖의 산영지세는 배역하니 그 지방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되어 있습니다. 8조. 8조. 제8조의 내용은 뭐냐? 자,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산영지세. 이 동네가 어디냐? 지금의 지명으로는 전라도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뭡니까? 전라도 지방은 뭡니까? 반역의 땅이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마라 할 때 뭡니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해당하는 내용에서 뭡니까? 자, 훈요 10조 위조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고향이 뭐 전라도 지역이다 할 때 이걸 보고 여러분 뭐 불쾌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왕건이 살아있을 때 옵니까? 왕건이 살아있을 때 옵니까? 전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용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걸 집어넣은 거네? 또 어떤 거야? 본인은 전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용 쓰고 후손들에겐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요 내용 뭡니까? 요 내용 뭐야? 다른,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이외의 유력 호족이 이 전라도 지역의 호족을 견제하고자 뭡니까? 끼워 넣은 내용이 아니냐라는 식의 뭡니까? 위조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9조 읽어보시고 그다음 10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 4, 5, 8조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해당한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왕권의 불안정입니다. 자, 원인은 공신대력 압력이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국가 기반 확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처음 만들 땐 그래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독자적 세력을 가진 호족 출신의 공신의 세력이 강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태조의 정략교론 앞에 얘기했죠. 태조가 있을 때 뭡니까? 태조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이후에 뭡니까? 왕자와 그다음 뭡니까? 왕의 외가 친척이죠. 외척 사이에 왕이 계승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태종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태조의 적장자로 태자실려부터 후백제와의 전쟁에 공을 세웠으나 즉위한 다음에 왕자들과 외척 사이에 대표적인 왕귀의 난이 발생합니다. 왕권이 미약했던 태종은 뭡니까? 이를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신변보에 휩쓰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왕귀의 난입니다. 광주 지방의 호족인 왕규가 신의 외손자인 광주 원군을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옵니까? 왕이 올리려고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래서 정종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왕건의 사촌 동생이 뭡니까? 왕건의 사촌 동생인 왕신념과 협력을 통해 친척이죠. 왕괴난을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해종 때 일어난 왕괴난은 뭡니까? 해종 본인은 진압을 못한 거고 정종이 진압을 하고 왕이 올라요. 서경천도 계획입니다. 자, 외척 세력과 개국공신 세력의 기반인 개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수도를 옮겨옵니다. 수도를 옮기면 뭐야? 힘이 약화되겠지. 정책 사상적 기반은 뭡니까? 북진정책, 풍수지리입니다. 근데 공신들 반대와 이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실패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경천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묘청 뒤에 나오는데요. 묘청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선 보시고요. 광군사 이건 뭡니까? 이후에 외교 파트에 또 나와요.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거란의 대비하기 위해서 뭐야? 청천강에 광군 30만을 배치했고요. 근데요, 그 광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이름이 광군사예요. 광군이 세트입니다. 정종으로 묶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광종입니다. 자, 광종이 앞에 있던 것처럼 뭡니까? 태조, 그 다음에 광종이 뭡니까?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자,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화에 추진해서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광종은 전제 왕권의 강화예요. 자, 광종은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 취재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호족 세력 억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노비한 겁니다. 자, 내용은 후삼국 시대 혼란기에 불법적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합니다. 여기는 저 신하를 봤더니 저 신하가 노비가 100명인데 야, 이 노비 중에 절반 이상은 불법이네? 해방시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노비 제도는 존재하되 노비의 일부를 뭡니까? 해방시킨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내가 공신인데 노비가 여러분 100명 있다가 해방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 힘이 약화되겠지. 그게 목적이에요. 자, 다음에 양인으로 해방시키는데 해방된 노비는 몰래요? 세금을 내죠. 자, 그래서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 당연히 약화됩니다. 자, 다음에 노비들이 양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 지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될 수밖에 없지. 자, 다음에 과거 제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사권입니다. 공신의 자식을 우선 등용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공이 많고 우리 집안이 잘나서 저를 써주세요가 아닌 거야. 어떤 거야? 시험 봐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후주 출신으로 그래서 중국의 5대 19개 후주란 나라가 있고요. 고려의 귀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쌍기라는 사람의 권위로 실시됩니다. 자, 내용은 자, 문예와 유교경전 시험에서 문반관리, 문신관리를 선발한 제도입니다. 자, 기존의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 뽑아주던 종래의 관리 등용제를 억제하고 뭡니까? 새로운 관리 선발 기준입니다. 의인은 유학을 익힌 신진인사를 두고 신구세력의 규칙을 도모했고요. 따라서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제도를 시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복. 유니폼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반려지배층의 위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색, 단색, 비색, 녹색입니다. 공복 지정했고요. 칭제 건원. 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를 칭합니다.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해요.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땐 우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세워합니다. 광덕, 준풍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개국 공신대적 제거. 1년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적 세력을 뭡니까? 제거합니다. 엄청 죽입니다. 신나게 죽입니다. 왕권을 강화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연 공부법. 이건 시험 문제 언급되면 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안 나와요. 각 주연 단위로 조세와 공물에 정하는 제도가 주연 공부법이고요.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했다. 뭐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2보는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이건 사회 파트랑 또 결합이 돼요. 그래서 빈민구제기금이다.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묻고요. 무슨 왕이 했느냐 할 때 광종이라는 거지. 이건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장려, 왕사, 국사입니다. 왕사는 뭐냐면 왕의 개인적인 사부죠. 왕 한 명 담당하는 뭡니까? 스님이고요. 국사는 뭐야?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큰 스님이 국사예요. 탄문이 왕사, 해거가 국사입니다. 이거 국사입니다. 왕실의 고문을 담당하겠다. 여러분 뒤에가 뭡니까? 뭐 스님이 의천도 국사고요. 뒤에 가면 또 진울도 국사예요. 그 국사 제도 할 때 이 국사입니다. 자, 사원 건립, 귀법사와 흥화사 창건했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불교 통합 정책. 자, 균여.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뭐 문제? 문화 파트에서 균여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귀법사 창건, 화엄종을 통합하겠고요. 해걸한 스님이다. 법안종 중심, 선종을 통합해서 종파 간 통합을 모색했다. 교종은 교종끼리 묶고 선종은 좀 선종끼리 묶으려고 뭡니까? 시도를 했다라는 거 뭡니까? 이건 은근히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9급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송과의 통교. 자, 문화 경제적 목적이다. 송과 처음으로 수교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뭡니까? 왕권 강화기 뭡니까? 중국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개선된다. 그래서 고려, 광종, 전제왕권 강화했죠. 송나라와 처음으로 국교를 맺어요. 뭡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초반부에 전제왕권 강화하고 뭡니까? 개국공신 신나게 제거한 사람이 누구야? 태종이죠. 원래 명나라랑 뭡니까? 이성계 때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태종 때 다시 뭡니까? 사이가 좋아져요. 과 관계가 수전됩니다. 과 수교했고요. 그래서 보통 왕권을 강화할 때 어떤 거예요? 외교적인 안정을 꾀한다 뭡니까? 내부를 작살내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고 나서 뭡니까? 내부로 칼날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중립정책. 군사적인 면에서는 송과 거란 사이에 중립적 자세를 견제했다. 북진정책에 있어 선대왕에 비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북진정책, 외부로 전제하는 것보다 뭐야? 내부에 있는 뭡니까? 공신들을 주로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광종이 북진정책에 적극적이다면 틀려요. 이건 시험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혁정치의 의미다. 왕권 강화. 광종의 개혁으로 왕조 성립 초기에 공신과 호족들이 크게 약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왕권의 안정과 국가 기반 확립에 있어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었고 성종 때의 경제 개편과 성종 때 지배체제 정비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후에 광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야? 어쨌든 교통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위에서 좀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고려 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네. 틀린 거네. 자, 태조는 발해가 망하자 유민들을 포용하는 민족 융합 정책을 취했다. 맞아요. 지방 통솔을 위해 중앙의 고관을 자기 출신 지역의 임명, 호장의 추천과 향리 임명권을 부여하는 뭡니까? 무슨 제도야? 사신관제도입니다. 되겠죠. 사신관제도. 기인제도는 인질제도지. 이렇게 곧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이고요.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치다.
다음에 결혼정책과 사성정책 쪽을 적극적 회유 포섭했다라고 해서 고려 건국 이후요. 실제로 묻는 건 뭐야? 태조 때를 묻는 거지. 이런 문제입니다. 를 출제할 수 있고요. 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왕건은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에 관련된 시기의 정책이다.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차령 산민과 금광이 남은 산천과 인심의 배역, 반역의 땅이다. 그 지방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훈유 10조 일부고요. 위조설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훈유 10조가 나왔던 시기가 태조의 유운이니까 태조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적극적 북진 정책이 시도가 되었다.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했다. 태조가 아닌 거 맞죠?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정책.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과 사상 정책을 폈다. 맞아요? 자, 지방 호족을 통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중앙의 관제와 형직제를 개편. 중앙의 문관에게는 문산계. 문산계는 뭡니까? 뒤에 배워요. 고려시대 때 정치제도 할 때 배우는 건데 문산계는 문신의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호족에는 무산계를 부여했다. 무산계는 무신의 등급인데 고려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문관이나 무관이나 모두 뭡니까? 문신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장군한테도 뭡니까? 장군한테도 뭡니까? 무슨 5급 사무관 뭐 이런 식으로 옵니까? 뭐 1급 무슨 이런 식으로 옵니까? 문신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어떤 거야? 해당하는 건 뭐 해당하는 건 뭐 맞지도 않고 태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지금 뭐 문산계니 무산계니 이런 거 뭡니까? 나중에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좀 쉬운 문제입니다. 보면 9까지이고요. 2001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고려 초기 정책 쉬운 문제예요.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 지매의 근본이니 100일간 머물라 해서 서경이 중요한 지역이다. 어떤 거야? 훈요 10조 중에 뭐야? 북진 정책이죠. 이런 내용이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치는 왕입니다. 2015년 서울시 문제고요. 옳은 거예요. 자, 왕의 이름은 소다. 왕소요. 왕소.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고 그다음에 종사를 처리해서 현명했다. 인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요하면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줬다. 노비 안검이에요. 자,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뤘다. 중반에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 불교예요. 지나치게 좋아했다. 별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해서 뭡니까? 불교 쪽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 고려사 절요라는 책이 뭡니까? 조선시대 때 만든 책이기 때문에 불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해당하는 왕은 광종입니다. 광종. 옳은 겁니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 답이죠. 12목 설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한 건 언제? 성종 때입니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과 기인제도, 태조 때고요. 태조입니다. 왕건 얘기고요. 마지막에 승려인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공민왕의 개혁정치의 내용이죠.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도 뭡니까? 해당하는 왕을 물어볼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엮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살펴봤고요, 여러분. 자, 이후에 주요 왕들은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